이번 실습 비디오에서는 딥러닝, 딥 네트워크를 실제로 실행시켜보고 이런 렐루 그리고 드랍아웃 등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수정한 것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민스트라고 숫자 이렇게 손으로 써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가지고 그 전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라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조금 기억이 안 나시면 비디오를 잠깐 멈춰두고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x, y 이런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었고 자, 이 W 한번 볼까요? 우리가 총 784개의 퓨처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 10개로 784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10개로 만들어내고 바이어스는 이 두 번째 있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softmax 함수로 줬고 여기서 곱은 항상 x 곱하기 w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그냥 옵티마이즈를 했고요.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배치를 나눠서 너무 많으니까 각각의 배치를 나누고 여기에서 이 함수 안에서 이 읽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 xs와 ys 즉 학습하는 데이터 x값과 y값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마지막에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것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보여줬죠. 자,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각각 돌아가면서 코스트 함수들이 쭉 낮아지는 게 정상이죠. 낮아질수록 좋고 그리고 액큐러시가 91% 대단한 거죠. 손으로 쓰는 글씨를 91%까지 정확도 있게 맞춘다. 간단한 모델로 하는 것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였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딥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죠? 받은 것은 형태는 똑같고 784 10개의 레이블을 만들어낼 거고요. 입력이 784인데 그 다음에 256개로 출력이 나가는 어떤 웨이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 단이 아니라 두 단입니다. 여기서도 256개를 받아서 256개를 내고 또 256개가 최종적으로 10개를 나가는 이런 총 3단의 굉장히 딥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바이어스는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 비디오에서 했던 것처럼 렐루를 사용합니다. 렐루를 사용해서 자, 여기서 똑같죠? x를 입력받아서 xw 하죠. 한 다음에 이것을 L1으로 만들고 L1을 이제 여기서 입력받아서 W2를 곱한 다음에 L2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우리 하이파시스는 바로 L2가 이 W3과 곱해져서 나가게 됩니다. 이 바이어스가 하이파시스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이파시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끝에 여기다가 뭐 소프트맥스를 추가시키진 않았습니다. 소프트맥스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정해야 되겠죠? 코스트 함수는 실제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있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사용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with logic이라는 게 붙어 있죠. 이 이야기는 여기에 하이파티스트로 들어오는 것이 그냥 숫자 값, 즉 소프트맥스를 취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냥 소프트맥스를 취하지 않은 값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with logic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소프트맥스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취하지 않은 값을 받아서도 잘 코스트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해져서 좀 지워볼게요. 이 softmax cross entropy with logic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softmax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 옵티마이저 사용하고 이 러닝 레이트 우리가 0.01로 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라. 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라. 라는 것만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고 제가 실행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된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거를 소프트맥스보다 적게 돌립니다. 이렇게 F폭을 배치를 한 15개까지만 돌리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훨씬 좋아졌죠? 자, 코스트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지난 비디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초기 값을 잘 잡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초기 값, 초기화를 하는 하나의 예였고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아래 링크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초기화 시킬 때는 우리가 이 값을, 이 초기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getValue라는 TensorFlow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줄 거고요. 이 shape는 뭔가 똑같은 방법으로 줄 거고 여기서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변수로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도 역시 내가 이 함수의 초기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개의 입력인지 몇 개 출력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으로 이렇게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킵니다. W2, W3 마찬가지고요. 그냥 바이오스는 똑같이 0으로 준다고 가정합시다. 요것만 다 바꿨습니다. 초기화만 좀 이분이 제안한 것처럼 잘 좋은 값을 초기화 좀 시켜보자. 자, 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어떨까요? 결과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냥 이전에 초기화하지 않고 돌렸던 값은 이런 정도의 값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94%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네트워크의 구조, 레이어, 개수 똑같이 하고 초기값만 다르게 하면 이렇게나 좋아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부터 굉장히 코스트 값이 낮아요. 그만큼 초기 웨이트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 코스트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7, 거의 98%. 굉장히 놀랍죠? 자,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 깊게, 아까 3단이었는데 이제 한 5단으로 가보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9단, 10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굉장히 깊어질수록 오버피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죠. 오버피팅. 즉 학습 데이터에서는 잘 되는데 실제 테스트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이라는 거 우리가 비디오에서 했던 거 한번 적용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 웨이트는 똑같은 방법으로 초기화를 우리가 할 겁니다. 한 다음에 여기에서 L1이라는 것을 밸류를 통해서 만들어내죠. 똑같이. 그런 다음에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드랍아웃이라는 펑션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주는 거죠. 자, 이 드랍아웃의 레이트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죠. 트레인 할 때랑 실제로 사용할 때. 그래서 이것을 플레이스 홀더로 값을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드랍아웃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의 드랍아웃 각각을 하나씩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파테시스는 이렇게 주어졌죠. 그런 다음에 학습하는 과정을 볼까요? 학습할 때 우리가 이제 x, y 값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랍아웃 레이스를 정해주는데 여기서는 0.7%를 정해줍니다. 즉 30%는 쉬어 30%를 오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성능평가를 한다든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드랍아웃을 어떻게 되죠? 드랍아웃을 해서 1을 줘서 모두 다 참여해. 모두 다. 모두 다 예측에 참여하도록 해. 실전이니까 모두 참여하자 해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만 해도 놀랐죠? 97% 놀랐는데 이제 98%가 나옵니다. 와우, 진짜 놀랍죠? 매출도 되지 않는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를 98%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예제를 보시면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마이저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잘 되는 게 없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여러 가지 이름인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런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별표가 있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가장 낮은 점 우리가 이미지면 시작해서 이게 지금 경사도를 타고 내려가는 알고리즘이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각각 다른 이런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도착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올 텐데요. 자,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으로 된 거, 그 밑에 그래프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으로 된 거죠. 아다 그래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SGD라는 것에 가까운데 굉장히 빨간 거 있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가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사용했던 그동안 사용했던 SGD라는 것이 제일 좋은 알고리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잘 한다고 했던 아다 그레드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추천했던 이 아담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코스트인데요. 이게 몇 번을 학습을 하는가에 따라서 코스트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는 이 아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담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이 사용하고 그 옵티마이즈 이름만 아담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러닝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꾸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 실습을 통해서도 이 굉장히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여러분들 실용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 소프트 맥스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91% 정도 나오던 것이 간단한 3단의 뉴럴 네트워크를 하면 한 94% 정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좋은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97% 그리고 우리가 드랍아웃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5단까지 했나요? 했을 때 한 98% 정도까지 우리가 이 인식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건데 실제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잘 하게 되면 99%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비디오에서 이야기한 이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는 기술을 조금 조합하시고 또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99%를 달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